자, 오늘 동영상 제목은 웅쌤의 AS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2학년 가르치면서 제가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단위수가 짧아서 못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참에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러분은 등교 개학 이틀 차에 모의고사 보셨죠? 근데 그 결과들을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영어, 시간이 남는 풀이법.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장문 독해 손 못 대죠. 자, 그걸 해결해 드립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자, 수능 영어 영역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교시입니다. 70분이고요. 점심 많이 드시면 딱 졸릴 시간이죠. 듣기가 20분 정도 돼요. 17문항. 독해가 50분입니다. 28문항. 에서 빈칸이 4문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문제당 1.8분입니다. 68에 48, 1분 48초에 한 문항을 풀라는 소리는 수능이 대학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하나 본다고 쳐요. 이만한 거.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지 않잖아요. 그쵸? 가다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니네 대학 가서 원서를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봐야 되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한 페이지를 1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영어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간도 짧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제를 찾아야 되는 유형이 11문항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신 시험지 기준으로 3학년 첫 번째 목적, 그쵸? 목적은 주제죠. 주장, 다음 글이 주장하는 것은 주제죠. 밑줄이 의미하는 것은 밑줄은 주제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주제를 여러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예요. 다음 글의 요지는,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제목은, 그 다음에 빈칸 4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 이게 주제를 찾아.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주제는과 똑같은 얘기예요. 생긴 것만 바꿔 놨습니다. 비번은 주제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딱 주제를 찾아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 흐름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유형입니다. 문맥에 맞는 단어 세트. 여러분은 이렇게 반이어가 세트로 해서 A, B, C, D 이렇게 A, B, 그치? A, B, C죠. A, B, C에서 세트 맞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 밑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에 어긋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주제 알아야 되겠죠. 흐름 알아야 되겠죠.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이것도 흐름 알아야 되겠죠. 3839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장소가 어디니? 이것도 자리를 알아야, 전체 흐름을 알아야. 장문독해로 넘어와서 41번의 제목, 42번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가, 43번 순서 배열. 그쵸? 섞여 있죠? A, B, C, D가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지칭 추론.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것도 전체 흐름과 주제를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답 필요 없고 주제 필요 없습니다. 심경 변화. 변화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나 주인공의 심경 이런 거 찾으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 숫자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일치, 어법, 45번에 있는 내용일치. 자,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주제를 찾아야만 할 문항이 21문항이 있고요.
주제를 찾을 필요 없는 문항이 7문항이 있습니다. 독해 총 28문항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75%대 25%예요. 즉 4분의 3이 주제를 알아야만, 그것도 빨리 파악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답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턴색지 1, 2, 3, 4, 5가 있는데 원래 45문항이니까 전부 다 9개씩 있으면 되겠죠.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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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이걸 수채를 맞춥니다. 선생님 8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하나 적거나 하나 많거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에 1개, 2번에 1개, 그쵸? 근데 3번에 20개, 4번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3번을 찍었어요. 근데 1등급 나와요.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1번이나 5번까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랜덤으로. 그래, 목적 1, 2, 3, 4, 5 심경.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지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지. 여러분이 시험 보셨던 거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서 여기 정답이 1이건 2건 3이건 4건 상관이 없죠.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알렉스의 심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1, 2, 3, 4, 5 상관없어요. 21번 밑줄 친 주제와 관련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주제가 뭐 주는 거예요. 4번이 2번 상관없습니다. 가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정답을 정확히 속상한 아니고 잘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3분의 2, 4분의 1 있고 1, 2, 3, 4, 5 하나 오답이야 고 2개 정도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2개 정도는 정답 1 아니면 5. 이게 1이 정답이면 뭐를 뭐라고 불러요? 매력적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1번을 딱 읽어서 위에랑 숫자 맞춰봤는데 틀려요. 2번 밑으로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겠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읽고 정답 정확히 나와요. 여기 다 안 읽어요. 이런 문제 낼까요? 안 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3, 4, 5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5번부터 가시는 거예요. 5번 보고 맞춰보시고. 알았죠?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4번 보고 맞춰보시고 3번 보고 맞춰보시면 웬만하면은 이 안에 다 걸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5, 4, 3 정확히 해석했는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번 찍고 가세요. 수능 역사 이래 1번인 적인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신은 다를 수 있어요. 내신은. 수능은 그 유형에 맞는 스크립트를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도 보세요. 26번. 자, 데니엘 H. 잠깐만요. 네. 손이 아파요. H. 브라운. 다음 글에 일치하지 않. 역시 보세요. 다른 선택지는 보시면 여러분 선택지가 길이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 일치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있는 거는 요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다음 부분이어야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때쯤 요쯤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은 요쯤 그리고 5번이 거의 마지막 문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1번을 읽었는데 앞쪽에서 읽었는데 틀려. 그럼 얘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겠죠. 정답이 3, 4, 5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보셔야죠. 5번. 자, 샌프란시스코 마닐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실현시켰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마닐라를 찾습니다. 그렇죠. 저기 있네요. Even though hi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an Francisco and Manila were not realized. 실현시켰어요? 아니죠. 5번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시간을 전부 다 세이브 하셔야 돼요. (27번입니다) 얘도 역시 내용 일치들이 다 그래요. 내용 일치들이 5번부터 보는 거예요. 등록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케이. 맞는 거죠. 캠프 시작 2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fully funded 2 weeks before. 맞고요. 장갑 대여비가 등록비에 포함. 장갑 찾으세요. rental fees for curling gear except glove. 글러브만 빼고네요. 3번 끝났어요. 나머지 읽지 마세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문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안내문과 일치하는 것. 밑에서부터 보세요. 자, 내용 일치 도표까지 해서 네 문장이 있는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항이 있는데 그쵸? 여기 25, 26, 27, 28은 5번부터 보시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문제 보세요.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will be cancelled if the weather is. 끝났네요. 5번. 나머지 안 보고 여기 다 안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정답이 왜 뒤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가 1번에 이거는 문맥도 필요 없습니다. 해당되는 문장만 보시면 돼요. 딱 봤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밑으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그래서 앞에는 정답이 안 나와요. 3, 4, 5예요. 대부분. 내신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 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어요. 자, 30입니다.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셋둘이에요. 셋둘인데 둘에 있는 것에 little, much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에서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 요것도 두 번째 거 B 보세요. little 같죠. much 하나 다르죠. 그럼 얘도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3 아니면 5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세트가 3개가 있죠. 그러면 A세트, B세트, C세트를 다 문제를 읽고 의미 파악을 해봐야 문제를 풀도록 문제를 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같고 여기가 틀려요. 그럼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3개 뚫어놓고 2개만 보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요? 그럼 틀립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risk, little, much. 만약에 셋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A라서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얘는 리스크랑 much면 이 둘과는 다르잖아요. 이거 안 보고 A, B만 보고 정답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내면 안 되죠. 그럼 얘는 정답은 3 아니면 5예요.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몇 번이었죠? 30번.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라. 30번. 3. 는 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객관식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1, 2, 3, 4, 5 상관이 없습니다. 30입니다.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33번, 34번까지가 빈칸이죠.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문제 35번 보세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래요. 그런데 쭉 읽었더니 1번을 읽었어요. 내가. 그러면 1번을 읽었다고 전체 흐름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걸 읽어야 되고요. 1번 문장 끝난 이 뒤에 2번까지 읽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맞죠? 이렇게 해야 흐름이 1번에 자 여기 1번이 정답이라도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에 있는 걸 봐야 흐름이 맞는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5번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순 다 이제 모아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왜 안 나오냐면요. 문장이 쭉 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확 바뀌면 티가 확 나요. 그래서 얘는 2, 3, 4입니다. 2, 3, 4. 각각의 문제 푸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그쵸. 35번에 볼까요 한번? 35번에
2, 3, 4 맞죠? 자, 다음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 주어진 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A 이렇게 읽을 텐데 A를 바로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A는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끝에를 잘 보시고 B 처음과 C 처음과 이렇게 맞춰 보셔서 이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이게 자연스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B 아니면 C입니다. 얘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내신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들러리예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이었죠? 36번. 36, 37을 이따가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들러리. 자, 36, 37 봅시다. 36, 37 1번은 안 나와요. 자, 38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땡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정답 완벽하게 찾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정답이 1번인 적은 없습니다. 수능에서 말입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긴 보세요. 3, 4, 5 뒤에도 앞뒤를 따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죠. 그럼 5번일 수도 있겠죠. 그럼 3, 4, 5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더 이상 선생님한테 영어 이거 문제풀이법을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그럼 38번 3, 4, 5가 봅시다. 아니면 어떡하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이것도 3, 4, 5라고 그랬죠? 39번 3, 4, 5 제발 5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장 요약입니다. 지금 뒤로 가는 것들을 아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뒤에 가는 것 여기 보세요. 둘둘 하나입니다. 지금 prize penalty 둘둘 하나죠. 이럴 때는 얘는 절대 정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내면은 걸립니다. 필터링 당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prize냐 penalty냐 반이어죠. 그걸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 알죠? 주제문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뒤로 가는 거 찾고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거. 이건 뭐 아무데나 가도 되죠. 문맥상 낱말 있으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건 뒤로 가겠죠. 자, 43번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이것도 그쵸. 얘는 없는 거라고 보시라고 그랬죠. A는 고정된 문장이에요. B를 바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고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것도 뒤로 갈 것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43, 45 맨 마지막에 있는 장문 독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를 맨날 못 풉니다. 왜 못 푸냐 하면 앞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드리는 말씀. 별별별별 43, 45의 문제 들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할까요? 네, 맞습니다. 45번에 있는 1, 2, 3, 4, 5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웰스 교수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 중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넷은 맞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렇게 4개짜리 지문이 있는데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입학시험에서 한 소년의 잠재력을 알아차렸다. 한때 농구 선수를 꿈꿨다. 눈을 감고 조각 작품을 만져보았다. 현대미술 전시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다. 예술학교에서 유아를 가르친다. 이 중에 하나만 아니고 나머지는 맞겠죠. 그럼 이 교수인데 이런 일을 농구 선수 꿈꿨고 조각 눈을 감고 현대 전시회 유화. 그럼 이 사람은 운동선수나 아니면 여기 셋은 예술가네요. 그쵸? 미술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됐죠? 이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 다 한 거를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는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다음입니다. 영어 단락, 한 단락의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topic sentence, 즉 주제문이 나옵니다. 주제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pporting sentences, 이 주제를 지원해주는 지원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어떤 실험에 의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읽다가 선택지를 1, 2, 3, 4를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읽다가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1, 2, 3, 4, 5에 3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하시면 빨리 얘를 건너뛰고 결론으로 가세요. 얘랑 맞으면은 얘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어의 한 단락에는 주제가 하나여야만 해요. 한 개. 근데 여기도 주제고 결론이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주제를 보충해주는 문은 이 문장들 때문에 주제가 달라질 수는, 그런 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자, 그 유명한 주제 찾는 방법까지 일단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어구.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풀어도 쓰고 명사형도 쓰고, 그렇죠? 자, 반복이 되면 주제고요. 그 다음에 역접 뒤. 자, 띵띵띵띵.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생각해 왔다. but 하지만, however 그러나, 주제. 이제껏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라 부르죠? 그래서 many people, most people, we 이렇게 시작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어.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어.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통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비판하죠. 그걸 통념 비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but however 말고 약간 변형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et이 앞이에요. 딩딩딩딩딩 하다가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 이렇게 하면 주제 시작이죠. 예시를 왜 들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겠죠. 중요한데 못 알아들을까봐 야 이렇게 이런 예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럼 예시 앞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in 1992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 time 구체적인 사람,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건, 구체적인 사건, 아니면 in 21st century 시대가 나오면 for instance, for example이 없어도 여기 예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기계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자리만 보고 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대답. 왜 우리는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질문하고 대답이 주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따라하세요.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요게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어떤 문장에 most나 bes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에요. 최상급. 최고라고는 최상급. It is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관한, 이건 조금 약하지만 advise, 충고해, urge, 강조해, 주장해, 요청해, 제안해. 그럼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겠죠. 해야만, must, should, have to. 해, 명령문. 여러분, 해야만과 해는 동일한 거죠. 이런 거죠. You must go now. 너 가야만 해 지금. 이랑 얘를 없앴어요. 지금 가. 똑같죠. 의무의 조동사 있는 것과 명령문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다음에 양보의 주절이 있습니다. 양보란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래서 이 although 자리에 although 주어 동사, though 주어 동사, even though 주어 동사. 양보는 왜 쓸까요? 봅시다. 양보. 내 다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을 안 가야겠죠. 그런데 다리 부상인 상황을 양보하고 옆에 제껴 놓고 이 상황을 고려치 않고 나는 등산에 가서 정상까지 올라갔어. 나는 등산에 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다리 부상이었어. 양보절 왜 써요? 주절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양보절을 찾으시면 아싸 주절하고 거기 주제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두점들이 있습니다. 마침표, 쉼표 빼고 다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아이고. 자, 구두점 첫 번째 땡, 땡. 이거 이름 뭡니까? 아시는 분? 컬런. 언제 써요? 나이 18세. 그럼 지금 뭐예요? 앞에 나온 거를 명사로 다시 풀어 쓴다는 거죠. 컬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는 세미컬런이에요. 세미컬런은 주어 동사, 세미컬런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문장과 매우 유사한 문장을 다시 써주거나 아니면 호응되는 문장,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썼냐 이거죠. 앞에 거를 못 알아볼까봐 관련된 걸 더 써주다는 거죠. 자, 다음 커테이션 마크 아세요? 커테이션 마크. 따옴표. 따옴표. 이게 정말 대화체. 탐이 말했습니다. 따옴표. 제인이 말했습니다. 따옴표. 그러자 또 탐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주제가 있는 글에서 따옴표를 친다는 소리는 그 단어나 그 어구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긴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긴 줄 뭐예요? dash. 언제 쓴다 그랬죠? 언제 쓴다 그랬죠? 다시. 다시 쓸 때. 즉 다시 말해서
왜 다시 앞에 있는 걸 왜 다시 말할까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글자체가 누운 게 있습니다. 글자체가. 자, 이거는 다 여러분 필기하셨으니까 글자체가 이렇게 누운 게 있어요. 자, 중요 보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눕죠. 이걸 이탈릭체라고 불러요. 이탈리안 스타일의 글씨체. 이탈릭체를 써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외의 강조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게 아까 4분의 3이었죠. 기억나세요? 4분의 3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7가지가. 그러면 그냥 이거를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올해 1학년 6반 담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반복어구.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지금 하는 거는 장소 암기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해오던 암기법이고요. 물건 300개 줄게 2분간의 순서대로 기억해봐. 뭐 이런 거 할 때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방법 쓰는 겁니다. 원주율 3.14 1592 어쩌고저쩌고를 100 몇짜리 200 몇짜리 외우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참고로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과서를 거의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교실 보세요. 1학년 6반 첫 번째는 반복어구.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태극기 이렇게 생겼죠? 역접 뒤. 자, 여기 EX는 예시죠? 예시 앞. 이 자리가 중요하네요. 질문 대답 보이세요? 그렇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뭐라 그랬죠? 최고라고. 생각. 해야만 해. 최상급. 그쵸? most best. important, necessary. 그쵸? 생각인데 좀 센 생각. insist. 그쵸? suggest. urge. 해야만 must, have to, should. 해 명령문. 양 나왔죠? 예쁘네요. 양보의 주절. 그 다음에 이게 칠판이잖아요. 칠판. 선생님이 분홍색 칠판을 분홍색 분필을 쓰시다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콜론 보이시죠? 대쉬 보이시죠? 커테이션 마크, 따옴표, 물음표도 있네요. 느낌표도 있어요. 세미콜론도 있어요. 이렇게 분필이 흩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1번 반복어구, 2번 역접뒤, 3번 예시앞, 4번 질문과 대답, 5번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6번 양보의 주절, 7번 마침표 쉼표를 뺀 구두점들.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이법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으시면 망합니다. 국어도 국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1번 5번을 먼저 보면서 키워드 2개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1, 2, 3, 4, 5 중에서 본 것 같은데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3번이 정답인 것 같아 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내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지문을 2번, 3번, 4번 읽게 됩니다. 문제 풀이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8번부터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 유형을 모아서 그것대로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4번 번호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쉬운 것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점짜리죠 전부 다. 그런데 어려운 거 몇 개가 3점짜리죠. 만약에 내가 3번짜리 빈칸을 풀고 있었어요. 나머지를 다 풀고 이거만 남으면 이거 푸는 게 맞겠죠. 그런데 가다가 빈칸에서 여기서 한 2분을 지체했어요. 그리고도 1, 2, 3, 4, 5가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주는 문제들 있죠. 도표, 내용일치, 감정, 연결어. 이런 거를 이 시간이면 4개 풀 수 있는데요. 8점. 빈칸 2분 해서 3점을 얻으려고 근데 확실치도 않아요. 정답이. 다시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쉬운 것 풀 수 있는 것부터. 영어 듣기가 가성비가 탑입니다. 듣기에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듣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듣기가 안 되는가, 아니면 영어 자체를 모르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틀린 문제, 듣기 중에서 틀린 문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쵸? 대본이 있어요. 대본. 그것을 보고 듣기가 아니고 독해를 해보는 거예요. 글을 보고 의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사람은 소리가 약한 거예요. 영어의 의문현상, 연음, 실제 단어와 다르게 발음하는 것. 그래서 단어는 소리로 암기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죽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듣기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하면 돼요. 그런데 글로 봐도 눈으로 봐도 모르겠다. 그거는 듣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18번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섭섭하니까. 자, 다음 글의 목적이면 주제죠. 자, 주제면은 동그라미 치러 갑시다. 1, 2, 3, 4, 5. 자, 동그라미 치러 갑시다. 1, 2, 3, 4, 5. 1번 주민안전 인도 확충. 키워드 2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신청. 선생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키워드에만 치시면 돼요.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인구 증가, 대중교통 노선 확대 건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책,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법규. 자,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고 위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 가는데 다음 글의 목적의 18번이 뭐가 많냐면요, 편지가 많습니다. 편지. 그럼 여러분 편지할 때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야, 나 돈 3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합니까? 야, 잘 지냈니? 뭐 애들은 잘 크고? 나도 잘 지내. 야, 근데 밑에 쓰죠. 편지 혹은 가정통신문 아세요? 가정통신문, 가통문 일명. 가정통신문 어떻게 해요? 1번 수학요금 내세요, 이래요? 아니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근본 아래 올 말씀은 할 말 어디서 해요? 밑에서 하죠. 밑에서 하죠. 이게 딱 봤는데 편지글이다 그러면은 일단 한 문장을 읽습니다. 앞에 한 문장은 읽고 맨 밑으로 가시면 돼요. To whom, 사람에게. 어떤 사람? It may concern,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담당자에게,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는 최근에 구매했어요, 집을. 그리고 이사했어요. 자, 이 지역으로. 이사했대요. 근데 아직도 뭔가 그래요. 나는 봤어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디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resident, 일반적으로 보세요. being forced, 강요받죠. 뭐 하라고? to walk, 걸으라고. 어디서? 길 중간에서. 이유가 뭐예요? lack of sidewalk, 인도가 없네요. 본 것 같은데? 인도가 없어서 다니기 불편해. 1, 2, 3, 4, 5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근데 본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해요. 본 것 같은데? 그럼 몇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부터는 나의 가정을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사 나와요. 영양가 없어요. 그 위에 글을 보셔야 돼요. 자, 감사해요. 이거 보고 뭘 알아요, 주제를. 자, 뭐 같은? 그렇죠. 인도와 같은 것들이 should be right. 누굴 위해서?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요. so that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공유하는 것, 길을, 자동차와. 그러면 맨 위에서 하는 얘기 맞아요? 맞죠?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다, 인도 확충해달라. 끝. 가운데를 다 읽고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 읽은 부분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안 읽었죠? 그런데 위랑 밑에 같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정답 1번. 끝.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심심한데 하나만 더 할까요? 자, 19번입니다. 알렉스의 드러난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심경이 있고요. 어떤 문제는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심경의 변화면은 앞에서 심경을 찾고 맨 밑에 가서 심경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심경이니까 더 쉽습니다. 1, 2, 3, 4를 먼저 읽어줘야 돼요. Furious and jealous, scared and nervous, bored and indifferent, relaxed and repressed, satisfied and grateful.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분위기 파악 다 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런데 감정 형용사, 분위기 형용사를 몰라서 정답을 못 찾아요.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래서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혹은 분위기 형용사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심경이죠. 얘는 독해할 필요가 없어요. 독해할 필요가 없고 심경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심경만 보여주면 됩니다. 뭐 알았어요? 네, 문이 열렸어요. 네. 자, 느꼈어요. His heart pounding in his chest.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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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가슴에서. Fear, 두려움이 나와요.
그럼 1, 2, 3, 4, 5 걸리는 거 있어요? 두려움 나와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2번이겠죠?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He needed more oxygen. 산소가 부족해요. 그렇죠. 겁나죠. 신경이 예민하겠죠. 자,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는 눈물도 흘려요. 눈물이 맺혔어요. 눈 양쪽에. 끝났죠. 지금 우리 뭐 읽고 끝났어요? 빨간 거 읽고 끝났죠. 이 시간을 전부 다 3점짜리 빈칸이나 장문 독해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는 20번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결하도록